팩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TV 채널 3 알고 살자 국민연금의 진행자 김형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송으로 내 국민연금 예상액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 연금 알아보기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또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접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입했던 현황, 납입했던 현황, 그리고 향후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8년 10월에 예상연금액이 얼마인지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현재 가치로 101만 3,760원, 한 달에 101만 원 정도를 65세부터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달, 그러니까 2018년 11월이죠. 다시 들어가가지고 공인인증 로그인을 했더니 예상연금액이 68만 원으로 무려 32만 5천 원이나 줄었습니다. 32만 5천 원이 크다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이겠지만 사실 원래 예상연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30만 원 이상 줄었다, 이렇다면 뭐 제가 나이 들어서 정말 생계를 좀 그럭저럭 할 만하다가 아예 이제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의 연금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과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을까? 왜 제 예상연금액이 줄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바로 신고소득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에 조회했을 때만 해도 이제 직장 가입자였죠.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서 제가 보험료를 내고 또 이제 실업 크레딧이라고 실업자한테는 국가에서 6개월까지 기준소득 70만 원인가를 그 70만 원 기준으로 75%의 보험료를 내줍니다. 그리고 25%를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신고소득이 직장일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다가 18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신고소득이 낮아지니까 역시 앞으로 제가 60세 때까지 보험료를 내는 신고소득이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연금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저만 겪었던 특수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누구나 다소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 백서에 예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별 기준소득월액 통계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뭐 이 추세라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연령별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중에서 가장 높은 구간, 이 당시만 해도 한 400만 원 조금 안 됐네요. 398만 원 이상이었네요. 그 이상을 내는 가입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40에서 44세는 52만 명, 45에서 49세는 45만 명, 그리고 50에서 54세는 36만 명, 이 정도 됐습니다. 원래 여기 보면 가입자는 253만 명, 242만 명, 또 246만 명 이래가지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최고소득을 받는 분은 이렇게 줄어들죠. 원래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면 보통 월급이 오르잖아요. 근데 직장생활을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줄어들죠. 많이 받는 분들의 비율은. 이거는 분명히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대충 40대 뭐 진입해서 한 45세 정도 되면 우리 4호정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뭐 구조조정 당하거나 뭐 이래저래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가입자 수 자체는 특별히 줄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회사를 그간 이제 젊은 시절에 주된 직장으로 다녔던 데를 나오더라도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게 되니까 국민연금은 계속 가입되게 되죠. 하지만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 비해서 월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설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아내 예상연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당연히 내가 받을 연금액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낸 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소아 의원이란 분이 국민연금의 수익비 분석이라는 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대여명, 그러니까 늘어난, 요즘 수명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 기대여명 반영하고 유정연금 반영하면 평균 수익비가 2.6배 된다.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그리고 소득이 많으면 그 수익비는 조금 줄죠. 적으면 늘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낸 거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재정축에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금이 지금대로 쭉 가다 보면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고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해 걷어서 그해 줘야 되겠죠. 그걸 부과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주요 좀 메이저를 차지하고 계시는 연금학자나 뭐 이런 분들 주장하시는 게 돈 떨어지면 부가방식 전환하면 된다. 뭐 유럽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부가방식으로 전환을 해도 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해야 되는데 지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감당해야 될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지금 출산율대로 되면 한 2080년 이쯤 되면 한 38%씩 보험료를 내야 된다. 뭐 이런 통계 자료도 발표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50%가 평균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서민들, 저소득층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연금도 소득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연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소득 분위별 생애 가입 기간 보시면 알겠지만 1분위는 12.9. 1분이라는 것은 소득을 5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분을 1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20%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는 27.6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도 저소득층이 짧고 저소득층이니까 보험료도 조금 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금을 적게 받는 거죠. 더군다나 소득 1분위와 5분위는 기대 여명에서도 6.1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이 연금 납입 기간도 짧고 보험료도 적게 내고 수명도 짧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이 수명도 길고 연금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좀 글씨가 조그맣지만 순혜택이라고 있습니다. 순혜택이라는 것은 아까 수익비는 내가 낸 돈의 몇 배를 받느냐고, 순혜택은 내가 100만 원을 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연금을 얼마를 받느냐. 100만 원을 냈는데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가 200만 원이니까 순혜택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소득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순혜택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순혜택으로 받는 금액도 저소득 가입자보다 훨씬 많다. 이런 통계가 뭐 국회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소득비례 연금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부가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한 38%씩 보험료를 막 거둘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을 해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사례를 통해서도 미래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가식 연금, 공적연금 뭐가 있죠? 바로 군인과 공무원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이랑 공무원연금은 이미 예전에 기금이 소진이 돼서 부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또 국가가 사용주로서 내고 이 돈으로 모자라니까 세금으로 국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추가로 보전을 해주는데 그 추가로 보전해 주는 거를 좀 적자가 특히 심한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그 금액만 1,60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나가는 적자 보존액이 뭐 그 2018년 예상 금액으로 4조 3,617억이었는데 이미 부가식인 군인 공무원 연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국가에서 이제 모자라니까 펑크나니까 돈을 지원해 줘요. 근데
그 지원해주는 액수도 개인당으로 나눠보니까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많이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노후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뭐 많이 쓸 수 있죠. 세금 쓸 수 있습니다만 그 혜택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러니까 부유한 노인에게 오히려 집중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가식으로 전환하면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는데 결론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더 많은 세금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지금은 뭐 쌓인 돈도 많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금방 이제 기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 이제 부가식으로 전환되고 국가가 보존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처럼 월급 많이 받고 오래 직장 생활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한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세한 대안은 향후에 연금 개혁을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낸 돈만큼 보장받자. 이 얘기는 지금 당연히 낸 돈만큼 보장받고 더 받죠. 근데 낸 돈만큼만 보장받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자는 게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내가 낸 만큼 수익금, 그러니까 뭐 이자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해져 가지고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후 세대의 연금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경제활동 인구 세대가 뭐 특별히 더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보험료 적정하게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연금을 받는 분들은 자기가 어차피 낸 돈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후세대 부담이 지금의 체제보단 확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나도 큰 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낸 돈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으니까 이거 지금 약속을 해놓으면 한 4, 50년 있다가 그때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서 유리라도 지금부터 좀 적절하게 인하를 해놔야 후세대 부담이 덜해진다. 이거를 낸 돈만큼 보장받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핵심은 과도한 수익비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재정 절감은 됩니다. 분명히 후세대 부담도 줄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확정 기형으로 되면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도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인하돼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존엄한 노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중심이 국민연금입니다. 핵심이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돈도 얼마 안 되고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기본 기능이 무엇이냐? 저는 공적연금의 가장 큰 목적이 노후 세대의 생계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조세로 지급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적게 받게 되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았던 분들은 어차피 저기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또 부동산도 있으니까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금융자산도 있고 또 확정기형이 됐든 소득대체율 인하가 됐든 기존의 국민연금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노후 보장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소득이 적었던 분들은, 서민들은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없죠. 당장 먹고 살기 급급했으니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분들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신 내는 거는 세금으로 거두니까 누진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이 더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연금 중심 체제에서 기초연금 중심으로 연금 구조를 새 판 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뭐 소득 대체율 문제나 이게 단지 후세대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연금에 지원하게 되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또 연금 자체가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다가는, 그리고 그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수익비를 추구하다가는 결론적으로 오히려 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리려고 했다가 돈 많은 분들의 혜택만 늘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국민연금이 가진 한계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대안에 대한 모색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